이번 주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구에 참견 시즌2 2023 드래프트 데이 구단 PCR 신인 탑10 공개가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탑10이 정해진 거예요? 탑10을 저희 나름대로 정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룰도 있으니까 그 룰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년 이맘때면은 사실은 그 야구 팬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큰 행사가 바로 신인 드래프트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선수들이 뭐 가장 설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구단과 팬 모두 설레는 것이 신인 드래프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명받았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는 지명 제도가 어땠었어요? 그때는 이제 저 때는 사실 그것도 몇 년이 안 됐었는데 자 이제 지역별로 1차 지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졸 우선 지명을 3명을 했었죠. 고졸 우선 지명? 그러니까 이제 내 지역의 1차 지명이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고졸 선수들보다 이제 대졸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1차 지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졸과 고졸을 약간 나누는 느낌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 선수를 4명이나 뽑은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 저는 이제 LG 트윈스 1차 이제 고졸 우선 지명으로 고졸 우선 지명. 고졸 우선 지명으로 타자만 3명이 됐어요. LG 트윈스는. 그 당시 동기가 누구? 이제 정현택 선수라고 이제 2군 4할 최초의 4할 타자였었고 그 선수는 이제 LG를 바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저와 안치홍 선수. 안치홍 선수는 이제 연대를 갔고 저는 이제 고대를 갔고. 거기서부터 운명이 갈리기 시작했군요. 뭐 이제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이렇게 떨리고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드래프트 현장에 나가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엔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으로 조간신문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미 스카우터들이 뭐 어떤 그런 언질들을 다 해놓은 상태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라서 그냥 아 나 이제 LG 트윈스 선수로 됐구나. 가는구나. 그냥. 그리고 또 LG 트윈스를 갈 생각도 없었고. 아 진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대학교를 무조건 갈 생각이었으니까. 대학을 먼저 가는 거니까. 이제 4년 동안 그럼 내가 이제 LG 트윈스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마음가짐이었죠. 뭐. 근데 지금은 이 신인 드래프트가 굉장히 프로야구에서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맞아요. 팬들도 이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팬들도 지금 각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과연 우리 팀을 누가 1차지면 누가 뽑을까? 맞아요. 누가 뽑을까? 뭐 2차는 과연 누구 될까?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가 됐습니다. 뭐 워낙 영상들도 많고 맞아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2023 드래프트에는 그 3가지 약간의 변화된 요소도 있고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관전 포인트 먼저 살펴본 이후에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차 지명 그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전면 드래프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리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죠. 요거는 사실은 관전 포인트라기보다는 각 구단의 어떤 전략의 변화가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심준석 선수가 미국행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의 가장 대어였던 심준석 선수가 이번 KBO 드래프트에는 참가하지를 않고 미국을 가겠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구단별로 약간의 좀 전략장에 좀 더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간에는 하나 이글스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 이글스가 1차 지명을 이제 1라운드 지명, 1지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심준석 선수가 올 시즌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러니까 제구력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뽑을 수도 없는데 뽑긴 뽑아야 되는데 좀 불안한 그기도 있고 계속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고민을 사실 심준석 선수가 해결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런 뭐 한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 오늘 주제 그 이제 이슈 토크에서도 그 얘기가 좀 나올 텐데 한화가 과연 그런 우리가 예상된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인지 그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1차 지명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전면 드래프트로 좀 바뀌었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고 지명이 없어진 겁니다. 1차 지명이 폐지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향 땅 연고에 가는 게 아니라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2013년 신인 드래프트 이후 10년 만에 시행되는 전면 드래프트일 만큼 올 시즌 드래프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은 뭐 지역 연고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걱정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마 이게 찬반양론이 계속 있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한 번은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리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선수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학 야구가 지금은 침체 중인데요. 대학 야구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4년제 대학 그리고 3년제 대학 재학 중인 선수들이
재학 중인 선수들이 얼리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이제 프로농구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네. 이제 한국 프로야구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선수력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그럼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아까 잠시 얘기를 했던 심준서 선수가 미국을 가면서 과연 각 구단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빅3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단에서 과연 어느 선수를 지명을 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일단 그 지명 순서, 추첨 순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당연히 지난 시즌 그 순위의 역순위 되겠죠. 그렇죠. 순위의 역순위 되겠습니다. 1라운드 1차는 역시 한화, 기아, 롯데, NC, SS, 키움, LG, 삼성, 두산, KT 이런 네. 순으로 진행이 되겠고 그 11위 KT로 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로. 그렇죠. 다시 하나로. 그 부분 좀 헷갈려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21순위도 또 하나로. 맞아요. 31순위 또 하나로. 네. 네,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처음부터 다시 오는 거 지그재그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네, 계시는데 네. 이건 네. 확실히 좀 아시기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제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된 지명순위 건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네. 세 사례가 있죠. 세 가지 사례가 네, 있죠. 일단은 키움하고 기아권인데요. 박동원 선수하고 김태진 선수 트레이드 당시에 이제 현금하고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이 받았던 그런 사례가 키움이, 있고요. 네. 삼성과 롯데는 이학주, 최한을 트레이드 당시에 삼성이 3라운드 지명권을 또 획득을 했고요. LG KT는 장준원 선수 뭐 다 아시겠지만 5라운드 지명권을 바꿨기 때문에 요 LG KT 트레이드 이후에 또 이번 드래프트에서 영향이 또 있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기아와 키움이 한 트레이드, 박동원과 김태진 트레이드의 현금과 2라운드 지명 이거 굉장히 높은 거였었는데. 이게 지금 2라운드는 1차 지명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1라운드는 1차 지명이라고 보면은 2라운드 전체 2순위. 그렇죠. 네, 굉장히 2라운드 높은 전체 거죠. 2순위.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위 픽의 어떤 판도의 그럼요. 변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당시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현재를 얻었다면 키움은 미래를 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정도로 맞아요. 물론 뭐 이제 현재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한 트레이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박동원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기아는 그렇게 좀 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크게 아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 이 변수가 트레이드 변수가 과연 어떻게 적용할지도 좀 흥미로워지기도 하고 각 구단별로 과연 어떤 선수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 저희가 잠시 후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탑 10을 매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10개 구단 관계자에게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구단이 예상하는 각 구단에서 예상하는 1위부터 10위까지 선수를 좀 선정을 해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먼저 귀중한 답을 해주신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고 10개 구단에게 의뢰를 한 결과 7개 구단에서 요청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7개 정말 구단에서, 예. 사실 중요한 자료인데. 그럼요. 이거 영업 기밀인데. 그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7개 구단이나 정말 감사드리네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고 단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약속한 거는 있습니다. 약속한 거는 구단명은 밝히지 않겠다. 구단명을 밝히게 되면 이건 구단의 전략이 그렇죠. 완전히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구단명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오늘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결과를 토대로 1위 선수에게는 10점을 줬고 2위 선수에게는 9점 그리고 최하위 10위 선수에게는 1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서 순서화, 순위화 시켰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점은 100점 만점이 아니라 70점 그렇죠. 만점이 네. 되겠습니다. 자, 뭐 서둘러서 뭐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0위부터 먼저 7위까지의 선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입니다. 총점 10점을 얻었습니다. 원주고 포수 김건희 선수입니다. 9위 총점 15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장충고 투수 이진하. 8위 16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고려대 투수 김유성. 7위 총 23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 김정훈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위부터 7위까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김건희 선수는 한 개 구단에서는 4위, 또 다른 구단에서는 8위까지 선정을 했고 이진아 선수는 가장 높은 순위는 8위였고 6개 구단에서 탑 10에 올렸습니다. 김유성 선수는 지방모 구단에서 10위, 또 다른 구단에서는 2위까지 굉장히 높은 포인트를 맞아요. 줬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는 6개 구단에서 5위와 8위 안에 드는 이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들 높은 순위를 받은 네, 선수입니다. 일단 맞아요. 김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수로서 강한 어깨를 또 갖췄고요. 또 네네. 이제
투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평가를 투수가 가능하다. 네, 이제 평가를. 투포수를 다 하는데 사실 김건희 선수의 그런 좀 높은 어떤 순위는 투수 쪽의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다 돌리진 못했지만 한 5개 구단 네. 전화를 돌렸는데요. 5개 구단 가운데서 2구단이 우리는 포수가 아닌 투수 김건희를 김건희. 보고 있다라고 했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능력치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구단에서 찍은 스피드건으로는 148, 149까지 찍었고요. 또 이제 한 개 구단은 저한테 이렇게 표현한 게 김건희 선수가 포수로도 좋은데 타격이 좀 약하다. 그래서 만약 우리 팀까지 오게 되면 우리 팀은 김건희 선수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봐서 투수로 뭐라고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도 전향할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선수는 사이드암 투수죠? 네. 또 일요일 아침에 미국에서 열리고 네네네. 있는 지금 청소년 대표 경기에서도 사실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뭐 컨디션도 안 좋고 그라운드 상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정적인 어떤 경기 운영을 하더라고요. 경기 운영 능력이 좋다. 네. 이 선수 각 구단에서 평가한 것도 봐도 한 140대 중반의 사이드암 투수고 굉장히 신체가 유연하다는 네, 평가가 그러네요. 굉장히 유연하고 뭐 스카우터들 얘기로는 키킹하는 게 이 옆구리 투수치고는 굉장히 좀 와일드, 하이킥을 예, 하죠. 네. 그렇죠. 와일드하게 올린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충고등학교 이진아 선수도 총점 15포인트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최고 구속이 145고 평균 구속은 139에서 142. 변화구 구사 능력이 좋은 선수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네, 이진아 투수는 사실 이제 2학년 때 지난해에는 한 150km 이상 그렇죠.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허. 근데 이제 이진아 선수는 좀 더 어떤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금 밀린 게 올 시즌 조금 구속 하락이 좀 됐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약간 어떤 허리 부상 이슈가 살짝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뭐 10대 때의 어떤 그런 부상들은 충분히 어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뭐 상관없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이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이진아 선수는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대성에 따라서는 더 높은 픽이 가능한 그럴 수도 있을 것 선수가 될 같아요. 수가 네, 있겠군요. 네. 뭐 팬들한테 익숙한 송명기 선수, 네네. NC의 송명기 선수를 보는 듯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뭐 NC를 포함한 야구 팬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선수를 조금 보는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뜨거운 감자죠. 김유성 선수가 8위에 랭크가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유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 모 구단에서는 2위까지 아주 높은 그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배제한 거죠. 이슈는 배제를 한 네, 거죠. 그 정도는. 이슈는 배제한 거죠. 이 뭐 김유성 선수가 어떤 픽을 받을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 이슈를 따로 모아서 김유성 선수 이슈는 조금 더 상세하게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위에서부터 7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6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총점 3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대구고등학교의 투수 이로운 선수입니다. 5위 총점 33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휘문고 내야수 김민석 선수입니다. 4위 총점 4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경남고 포수 김범석 선수입니다. 이로운 선수는 7개 구단에서 모두 탑 10으로 선정을 했고요. 가장 높은 순위는 4위, 가장 낮은 순위는 9위였습니다. 김민석 선수 역시도 모두 이름을 탑 10에 올렸고 가장 높은 순위는 5위, 가장 낮은 순위는 9위였습니다. 김범석 선수도 역시 4위 그리고 가장 낮은 순위는 7위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탑 10에 모든 구단에서 탑 10에 이름을 넣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다들 좋은 평가를 받은 네,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 이로운 선수 제구를 갖춘 강속구 투수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묵직한 뭐라고 할까 RPM도 지금 갖추고 있고요.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고교 원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우투 좌타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걸 이제 지적하신 뭐 스카우트도 있었고요. 김범석 선수 지금 뭐 롯데 팬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방마님으로서 경남고에서 거포라는 평가를 받았고 배팅 파워가 굉장히 좋은데요. 나무 배트를 쓰고 한 시즌에 홈런 9개를 기록한 최초의 타자로 지금 최초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선수인데 타자군요. 예. 이 선수가
뭐 굉장한 거포로 지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한 3명의 선수에는 모두 야수들이 타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석, 김범석. 김범석 선수는 제가 한 3경기 정도 해봤고요. 그럼 세 한 경기면 많이 가보네. 15을 넘게 봤죠. 바로 옆에서, 뒤에서,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곳에서 좀 많이 봤고, 김민석 선수는 또 이제 저 또 휘문고등학교 후배라서, 그렇죠. 예, 제가 휘문고등학교에 좀 가끔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선수들을 보면서 얘기도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던 선수고, 기본적으로 우선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선수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레벨에선 투수들이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이겨내기 쉽지 않은 고등학교 타자. 레벨의 투수는 이미 그렇죠. 투수를 상대로 넘어섰군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스카우트 입장에서 프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선수가 과연 어떤 레벨의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또는 뭐 몇 년이 걸릴지 바로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수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수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특히나 이제 수비가 예를 들어 어깨가 선천적으로 좋지 못하다든지 또는 뭐 안 좋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뭐 포구하는 부분들, 뭐 기술적인 어떤 스킬들 이런 부분들은 프로에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늘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지환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전 세계 가장 좋은 수비를 하고 있는 유격수라고 해도 많이 아닌데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지환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 수비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결국 이 김범석과 김민석의 타격 능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예. 김범석 선수는 확실히 파워 면에서는 경남고등학교 출신의 정말 덩치가 큰 파워 히터를 많잖아요. 네, 뭐 이대호 선수, 맞아요. 네, 노시환, 한동희, 있죠. 노시환 이런 선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선수들을 연상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김민석 선수는 또 휘문의 우투자타들 또 좋은 타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박민우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용택 선수. 많이 안 거슬러갑니다. 그렇게 많이 안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학교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스타일상. 네. 아니 그러니까 저 화면 저는 보면요. 우리 박용택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네. 제 기억입니다. 좀 저렇게 치셨던 것 같거든요. 뭐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두 선수 얘기는 역시 또 이슈로 또 나를 뽑아서 다시 한번 더 두 선수에 관한 얘기 또 분석도 좀 해보고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위부터 4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대망의 탑 3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탑 3는 3위부터는 한 명씩 한 선수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이 뽑은 예상 신인 3위입니다. 3위는 총점 56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경남고 투수 신영우 선수입니다. 신영우 선수가 3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빅3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선수죠. 네네네, 예, 어느 맞습니다. 정도는 사실은 빅3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던 선수고 56포인트면 상당히 높은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각 구단 모두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 선수 만나보셨나요? 신영우 선수 공도 또 제가 몇 타석을 쳐봤죠. 네, 몇 타석을 쳐봤는데 참 좋네요. 구단 피셜이 아니라 이거 박용택 피셜인데 이거? 왜냐하면 저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네요. 네. 예. 뭐 정말 실제로 그 공을 쳐봤으니까. 아니 스카우터들이 타석에 들어가본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네. 더군다나 또 만약 그 당시에 어떤 공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러면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 타석에 그러니까 빠른 공이 154km. 15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 구속 154라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신영우 선수가. 오. 근데 정확하게 이제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154km가 찍혔으니까요. 근데 놀라웠던 건 이 선수의 변화구 완성도예요. 네. 아마추어 고등학교 선수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러 선수들 뭐 저는 심준석, 김서현, 뭐 윤영철 다 쳐봤죠. 네네. 다 쳐봤는데 신영우 선수만큼 완성도 있는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것이 거칠어요, 사실은. 지금 제구도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고교 시절 지금 올 시즌 고등학교 대회에서 이제 사사구가 거의 뭐 이닝당 하나 정도 비슷하게 되는데 실제로 빠른 공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야 영우야, 너는 왜 빠른 공을 그렇게 스트라이크를 못 넣고 변화구만 스트라이크를 넣어? 변화구는 스트라이크 들어가는군요. 빠른 볼 말루에서 그 다음에 커브로 다시 이제 스트라이크를 넣기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풀 카운트에서 무조건 포크볼이고 이제 이런 볼 배합을 하는데 그게 뭐 타자에게 맞기 싫어서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제구가 되는 공이 변화구더라고요. 야, 그거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에 와서 좀 체계적인 어떤 연습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어쩌면 내년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는 신영우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트리 아니면 탑10 모든 모든 선수를 포함해서. 네, 이 선수는 그냥 빠른 공을 스트라이크만 잘 집어넣을 수 있으면 타자랑 싸움이 완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이게 그리고 빠른 공에서 그 변화구를 칠 수 있는 볼이냐 안 볼이냐에 따라서 그게 S급, A급, 뭐 B급 이렇게 나누거든요. 타자는. 네. 이 투수는 빠른 공에서 그 커브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포크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저희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와, 옛날 롯데에 조정우 선수 있잖아요. 포크볼. 포크볼. 야, 조정훈 이후에 저렇게 공이 사라지는 포크볼은 처음이야 이랬어요. 그죠? 고등학생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굉장히 극찬을 지금 네. 박용택 의원이 아, 정말 해주셨네요. 타사 프로그램이지만 네. 그 프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마다 가끔 이제 보는데 우리 재방송이랑 겹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 생방을 보셔야죠. 이건 본방을 보시면 됩니다. 본방을 보시면 당연히 됩니다. 본방을 보셔야죠. 이 신영호 선수 스카우트 리포트 보니까 부드러운 투구폼, 빠른 속구, 커브의 각이 크다. 네. 그리고 빠르고 크게 꺾인다. 맞아요. 이런 평가들이 각 구단의 스카우트 평가의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그 프로 선수들 여러 명이 만나서 그 커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전에 조용준, 조라이더, 조용준 선수의 슬라이더가 떨어지는 것 같은 커브가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또 한 선수는 김진우 커브가 생각난다는. 기아 타이거즈 옛날 김진우 커브가. 김진우 커브는 역대 파워 커브라 그러죠, 파워 커브. 일명. 네. 예. 폭포수. 탑3 정도를 들어가는 커브 아닌가요? 그 정도 커브면? 그런 커브가 연상된다는. 이야. 그러니까 커브와 슬라이더의 중간 정도, 한 슬러브 정도가 되는데 빠르고 강하게 떨어집니다. 이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네. 혹은 구단 관계자께서 보시고 신영우 선수를 뽑을까 말까 혹은 어느 정도에서 뽑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왜냐하면 직접 상대를 해봤으니까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신영우 선수의 어떤 혹시나 하는 부분은 제구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그것도 빠른 공의 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프로에 네. 와서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이 방송을 롯데 성민규 단장이 저는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본방 사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석이 말 조심해야겠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굉장히 사실은 많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영호 선수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박용택 위원은 정말 높은 평가를 특히 변화구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평가 해주셨습니다. 3위 신영우 선수가 되겠고요. 2위 선수가 되겠습니다. 2위 선수로 발표하겠습니다. 2위는 총점 61포인트를 얻은 선수입니다. 충암고 투수 윤영철 선수입니다. 윤영철 선수가 2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한 개 구단을 제외한 6개 구단에서 2위로 예상을 했고 단 한 개 구단에서 4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한 개 구단이 바로 아까 그 김유성 선수를 2위로 선정한 구단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네. 윤영철 선수 뭐 소개가 많이 됐는데 어떤 선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3학년 최종 기록이 이제 15경기에서 13승 2패, 65.1이닝 동안 10석점을 내줬는데 자책점이 12점.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1.66밖에 안 돼요. 대단한 투수고요. 49안타를 내줬는데 홈런을 단 3개 맞았고 볼넷 5개, 6개 사구, 그다음에 탈삼진은 100개에서 딱 하나 모자른 99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WHIP가 0.83이라면요. 일단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평가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는 박용택 피셜, 용택 피셜 어떻게 됩니까? 우선 분합니다. 분하다고? 네. 왜요? 제가 윤영철 선수와 5번을 상대했는데 저도 봤어요. 안타를 하나도 쳐내질 못했고 어떤 이 카운트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운트 싸움. 제가 카운트 싸움에서 계속 끌려다녔어요. 고등학교 선수한테. 네, 계속 끌려다녔어요. 오케이. 너 이번에 슬라이더구나. 그냥 한가운데 직구를 던지더라. 네, 그리고 계속 그래요? 바깥쪽 승부야. 오케이, 그럼 바깥쪽 그림 그려놓고 갑자기 몸쪽에 팍 하고 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5타석을 모두 나 계속 농락당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상대를 했던 투수예요. 야, 2,500안 않다가 그래서 제가 그 김동원 포수 있잖아요. 포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게 포수 능력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포수한테도 맞아요. 야, 형이 뭐 칠 건지 보이니? 네,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와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카운트에 어떤 공에 어떤 구질을 어떤 구종을 다 던질 수 있는 어떤 구종도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완성형의 투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윤영철 선수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이제 스피드죠. 네, 스피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좌타자가 얘기하는 것과 우타자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좌타자들은 다들 와 1등이다. 네. 아 심준성 뭐 필요 없고 신영은 필요 없고 1등이다. 이랬는데 우타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 얘기가 달라지는군요. 그냥 뭐 좋은데 이 정도 투수는 프로에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또 우타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정철 선수가 또 어떤 또 뭐 이제 방법을 보여줄지. 근데 그 방법을 보여줄 것 같은 선수예요. 뭔가 더 앞으로 프로에 와서도 네. 더 성장할 가능성은 맞아요. 여지는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뭐든 해낼 것 같은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대화도 나눠보셨나요? 네네. 멘탈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멘탈에서 아마도 많은 스카우터들이 윤영철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위보다 더 아마 좋은 평가를 내릴 거예요. 아,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거는 네. 어떤 선수로서 능력도 있지만 멘탈적인 그렇죠. 부분도 차지한다. 네,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 가지고 있는 기술, 실력 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구를 대하는 자세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저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야,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네. 지금 소개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각 구단에서 이제 그 윤여철 선수에 평가한 거 보니까 최고 구속이 144 정도로 나오고 평균 구속은 포심이 138에서 141 정도고 역시 제구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운영 능력이 아주 맞아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역시 박용택 위원이 얘기한 것과 어느 정도 맞닥뜨려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박용택 위원의 얘기로는 멘탈까지도 아주 훌륭하다. 아, 실제로 스카우터들이 전화가 옵니다. 쳐보니까 어떠냐고. 그렇겠죠. 네, 네, 궁금하겠죠. 네. 진짜. 어쨌든 스카우터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석에 서보지는 않은 거니까. 네. 서봤더니 굉장히 윤영철 선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역시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1위 선수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왔으면 대부분 다 아마 어느 정도 그럼요. 예상을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단이 뽑은 신인 1위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 구단에서 이 선수를 1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1위 바로 총점 70점 만점을 받은 선수입니다. 서울고 투수 김서현 선수입니다. 7개의 구단에서 만장일치로 이 선수를 1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심준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미국 진출을 선언을 하면서 이 선수가 1위로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어떤 선수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키가 188cm고요. 91kg.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키가 187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구속 157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우완 투수인데 3쿼터로 약간 어깨가 이제 내려갔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일단 빠른 볼이 가장 큰 장점인데 구위가 좋고 힘으로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고 다만 제구력이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스카우터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용택 피셜 남아있죠? 그 청소년 대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제가 최재호 감독님한테 김서영 볼 꼭 쳐봐야 된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김서영과 한번 이제 붙었죠. 붙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3번 타자였고 1번 타자 때 이제 나왔는데 김서영 선수가 연습 투구를 첫 구를 던졌는데 그게 154km까지 기는 거예요. 연습구로 던진 게요? 그래서 이 모든 선수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다 포함해서 연습 투구 첫 구 던지는데 154km 나오는 거 처음 봤다고. 예전에 뭐 어떤 리즈 선수나 네네네네. 뭐 소사 선수 뭐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1구를 그렇게 연습 투구를 154km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떤 그러니까 몸의 탄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신체 조건, 탄력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선수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랑 이건 스포라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빠른 공으로만 승부를 했어요. 변화구는 일단 던지지 네, 않았군요. 저한테 이제 빠른 공만 승부를 했고 사실은 변화구를 좀 보고 싶었는데 빠른 공만 승부를 했고 뭐 이제 그랬어요. 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아저씨 이제 형은 아니고 사실 아저씨죠. 네. 너 아저씨한테 놓고 빠른 공만 던져, 직구만 던져 이랬더니 직구로 승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못 던진 게 아니라 안 던진 그렇죠. 거였군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아까 뭐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가 지금 사실 이제 제가 변화구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서클 체인지업과 뭐 슬라이더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타자들이 와 이거 어렵다 이렇게 고등학생 타자들도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변화구에 대해서는. 네, 변화구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프로에 와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 스카우터들의 눈에 봤을 때는 야, 이 선수가 만약에 최대 맥심 어느 정도 선수가 될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김서현 선수만한 선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김서현 선수가 만약에 터진다? 어느 정도 완성형이 됐다? 그러면 지금의 뭐 안우진급이 되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그런 거죠. 거죠. 대박 터지는 거고. 네네네. 네. 약간의 거친 면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훌륭한 원석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약간 투구 보면 약간 쓰리커터에 가깝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정통파보다는 약간 내려왔다라는. 살짝 내려온? 살짝 네, 내려온. 그렇다고 뭐 사이드 함수로는 아니고요. 네. 근데 한번 보시면은 우선 보는 맛이 있어요. 보는 맛이. 네, 일단 뭐 보는 맛이 있어요. 스포라서 지금 얘기를 못 해주시는 네, 분들이 네, 좀 네, 있는 좀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투수가 멘탈도 뛰어난 게요. 김서현 선수는 이제 기자들한테 고등학교 레벨의 타자들 다 삼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강심장이면서 배포도 좀 있는 선수고 윤영철 선수는 저희 기자들이 볼빨은 유희관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목표는 유현진 제2의 유현진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김서현 선수, 윤영철 선수 모두 이 마인드 자체가 꿈도 크고 이 당찬 패기도 돋보이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빅3로 저희가 얘기하는 선수들 김서현 선수, 윤영철 선수, 신영호 선수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세 선수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평가와 좀 달라지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하나요? 어떠셨어요? 어떤 야구 외적인 부분에서 이 선수들이 못 크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사실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멘탈이 좀 약간 약한 선수도 멘탈적으로 있죠. 맞죠. 약하던, 멘탈적으로 좀 어긋나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능력도 운동 능력도 또 기술도 그렇고 멘탈적인 부분도 아주 세 선수는 또 높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단에게 받은 리스트를 토대로 10위부터 1위까지의 선수를 소개해드렸고 또 용택 피셜까지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단이 뽑은 신인 선수 전체 랭킹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크호스까지 살펴보신 이후에 좀 더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선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점 70점의 서울고 투수 김서현 선수입니다. 2위는 총점 61점 충암고 투수 윤영철, 3위는 총점 56점 경남고 투수 신영우, 4위는 총점 40점 경남고 포수 김범석, 5위는 총점 33점 휘문고 내야수 김민석, 6위는 총점 31점 대구고 투수 이로운, 7위는 총점 23점의 대구고 투수 김정훈, 그리고 8위는 총점 16점의 고려대 투수 김유성, 9위는 총점 15점의 장충고 투수 이진아, 10위는 총점 10점의 원주고 포수 김건희 선수입니다. 그 외에 그 베스트 10 안에 들었던 선수들도 역시 포인트를 줬는데 그 선수들이 인천고 투수 이호성 선수 그리고 대전고 아까 송영진 선수 얘기했었죠. 송영진 선수도 이름을 올렸고 북일고에 아까 그 얘기가 됐던 문현빈 선수 그리고 라운고의 박명근 선수 용모고의 김세일 선수도 구단들이 주목하는 선수로 다크호스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수들도 역시 사실은 베스트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선수들이죠. 네. 투수들은 지금 이제 올 시즌 어떤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빅3들을 제외하고는 네네. 그러니까 우한 정통파 투수들, 신체 조건 좋고 빠른 공을 던지는 이런 투수들이 지금 너무 많은데 뭔가 하나가 튀는 선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른 거죠. 다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강고의 서현원 선수, 뭐 인천고의 이우성 선수, 뭐 대전고의 송영진 선수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그 어떤 선수보다도 잘 던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고. 사실 라운거에 또 박명근 선수,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 선수 또 경기하는 거 같이 해봤잖아요. 독특하더라고요. 정말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많이 가는 이제 그런 투수였고, 사실 천안복일고 김민준과 문현빈이라는 키스톤 콤비가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KT가 내야수가 지금 KT가 지금 10번째 순번이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이강철 감독이 어쩌면 이게 그 스카우터들 들으라고 계속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내야수 없다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군대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천안불고 저 키스톤 콤비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또는 뭐 포수 초안 포수 이제 김동원 포수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선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표 지금 이제 3번 타 붙박이 3번 타자를 치고 있는 박한결 선수. 박한결 네, 선수. 경북고등학교 박한결 외야수인데 와 우타자인데 파워도 넘치고 발도 엄청나게 저는 약간 옛날 박재홍 선수를 보는 듯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이 야 정말 잘하는 선수들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전체적인 특징은 투수 포수 외에는 조금 흉작이 아니냐, 기근이라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어찌 됐든 야수 중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픽을 받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또 언급했지만 박용택 위원도 아까 이제 언급하셨죠. 지금 10등인 김건희 포수 네. 이 오른쪽에 지금 포수로 나와 있는데 과연 프로에서 투수로 이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 드래프트 때 가장 대표적인 그 각 팀의 전략 삼성이었었죠. 사실 그렇죠. 삼성이 수비를 뽑지 않고 팀 사정에 따라서 내야수 위주로 맞아요. 상위 픽을 가져갔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순위도 중요하지만 구단 내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예.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은 지금 5강 탈락이 유력해서 뭐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지금 향후에 4, 5년 동안은 내야수들이 지금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얼굴을 못 보이고 있는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에도 2군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 시즌은 하위권에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래도 작년에 그 스틸픽을 하고 약간 좀 이렇게 전략을 했던 게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단 피셜 1위부터 10위까지의 선수 그리고 또 다크호스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순위가 지명 순위와 순위는 뭐 동일하지만은 각 구단이 이렇게 뽑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럼요. 거고 각 네. 구단의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팬들의 궁금증을 가장 자극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이슈를 선정을 했는데 이 4가지 이슈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 한화 과연 김서현일까? 김서현 대 윤영철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라운드 첫 번째 픽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팀은 한화 이글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1차 1번 과연 한화가 누구를 뽑을까가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아까 저희는 모든 구단은 다 1등 선수로 김서현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순서대로 김서현을 한화가 과연 뽑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총점 차이에서 70점하고 61점이면 9점 정도 차이거든요. 저는 한화가 김서현 선수를 그래도 뽑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박용택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 이글스가 뭐 예를 들자면 올 시즌 말고 내년 시즌에도 또 계속해서 우승을 도전해야 되는 팀들 상위권 이런 노려든 팀들이라면 한번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정철 선수는 지금 당장 어떤 좌타자 스페셜리스트로 써도 충분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지만 사실 하나 이글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김서현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박용택 위원이 한 얘기가 최근 한화 이글스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자 한화 이글스의 그 투수 엔트리를 보니까 네. 좌투수가 김범수, 인준석, 정우람 딱 3투수밖에 없습니다. 한화의 현실이 그렇다면은 지난 시즌에 문동주를 뽑았기 때문에 올해 또 김선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좌투수 특히 윤영철이라는 아주 운영 능력도 좋은 또 제구력을 갖춘 좌투수가 있다면은 김서현이 물론 좋은 투수긴 하지만 한화의 입장에서는 한화의 사정으로 봐서는 윤영철을 뽑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 이글스가 지금 오랜 기간 계속해서 성적을 못 내는 거는 결국에 마운드예요. 그렇죠. 네, 리빌딩 외치지만 실제로 마운드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선발 투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사실 지금 뭐 장민재 선수가 올 시즌 뭐 잘해주고 있지만 김민우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에이스급 다른 팀과 3선발이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는 투수
그걸 지금 몇 년째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런 투수를 만들어야죠. 그거부터가 저는 하나 이글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김서현을 만들어야죠. 김서현을 만들어야 돼. 네, 김서현을 뽑고 만들어야죠. 근데 문동주도 만들어야 되고 김서현도 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또 2, 3년인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사실은 그런 선수들 중에 한 선수만 나와도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스카우트 한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당장을 보십니까? 몇 년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다 이구동성으로요. 5년까지는 봐야 됩니다. 5년까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군대 문제까지 해결을 해서 그것까지 하면 이제 3년이 되고요. 내년에 입단하면 그 다음이 4년, 5년째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실패했다고 이거 실패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현재 우한 투수가 많기 때문에 윤영철로 간다. 이건 위험한 선택인 것 같고요. 위험한 선택이다. 특히 좌우 스플릿 같은 경우는 한국 프로야구에 외국인 투수를 2명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좌완만 다 뽑아도 되고 우완만 다 뽑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화가 김서현을 선택하게 되면은 2위는 그러면 기아가 되겠는데 두 번째 권리를 갖고 있는 건 기아가 되겠는데 그러면 기아는 윤영철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군요. 저는 그렇죠. 아마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투수들을 픽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꼭 기아가 윤영철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떤 이유에서 다른 그건 이제 오히려 또 다른 얘기인데 이제 하나 이글스가 좀 길게 봐야 된다면 사실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그렇게 계속 어떤 뭐 리빌딩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일단은 중위권까지 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랬을 때 결국 지금 자완 투수들이 뭐 이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상무에 있는 김기훈 선수. 김기훈 선수 네. 아주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뭐 양현종 선수도 아직 몇 년은 더 지금 충분하죠. 존재할 수 있고 네 그런 것 그 뭐 공교롭게 또 지금 왼손이 많죠, 지금. 또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죠. 두 판호기 투수가 모두 왼손. 또 왼손이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뭐 이준영 선수가 요새 또 중간에서 잘 던져주고 던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를 그러니까 몇 년을 만약에 지켜봐야 된다면 윤영철 선수보다 좀 더 지금은 떨어지지만 가능성 있는 선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화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다른 네, 얘기. 네. 말씀해 주신 거 윤영철 선수가 물론 좌투수로서 제구력도 좋고 운영 능력, 멘탈 다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이미 좋은 좌투수가 기아에는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네네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과연 이번 주 목요일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날지 한화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같이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두 번째 이슈는 롯데 선택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수 보강 김범석 대 투수 보강 신영우. 과연 롯데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 야 이거 어려운데요? 이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일단은 어떤 선택이나 신영우가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범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하지만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할 것 같아요. 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사실 롯데가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 괜찮아요. 근데 포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개 구단 중에 가장 떨어지는 게 지금 벌써 5년째인가요? 그렇단 그렇죠. 말이에요. 오래됐죠. 그리고 너무 어떤 구멍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중계를 계속 해보면서 그러니까 포수가 그렇게 눈에 띄는 경우들이 보통 잘하면 눈에 띄지 못하는 게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네. 롯데 포수들은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노출이 많이 네, 됐구나. 그랬을 때 그 결국에는 뭐 하나 이글스가 지금 투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는 선수 결국에 김서현을 데리고 가야 된다. 대형 투수가 될 수 있는 선수 포수도 마찬가지라는 포수도 거죠.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좋은 포수들을 데려가고 있지만 그 포수들이 아직 지금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성비 선수가 2021년에 1차 지명 선수죠. 맞아요. 지금 이제 상무에 가 있죠. 네. 이제 이 선수가 뭐 제대해서 또 어떻게 할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명 상위 순번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김범석 선수도 우선 뽑아봐야죠. 제 생각은. 지금 전 박용택 위원과 그 좀 다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똑같은 얘기인데 전혀 네. 다른 결과의 얘기를 팬들은 하고 있는데 팬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중덕 선수도 역시 그 17년도 마산
용마고등학교 2차 1번 맞아요. 지명 선수였고 안중열도 14년도에 KT 특별 지명 5명 안에 드는 선수였었고 김준태 물론 상위 픽을 받은 선수는 아니지만 유망주였는데 타팀 가서 잘하고 이거 손성빈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라면은 롯데는 포수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저는 그 커뮤니티 읽은 그대로 좀 말씀드려요. 그러면 차라리 김범석을 뽑지를 말고 어차피 그러면은 포수를 뽑지를 말고. 그럼 어차피 포수는 안 되니까. 포수를 뽑고 포수는 사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뭐 사실 지금 현재 롯데자이언츠가 FA 포수에 관심이 있다라고 지금 거의 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야구계에서 지금 스카우트들이 다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FA하고 이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 픽하는 거는 사실 별개예요. 별개다. 예, 그럼 봐야 된다. 뭐 이 선수들 뽑아서 내년에 주전 말이 안 되는 되죠. 얘기죠.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장밋빛 희망으로 성단장께서 이 방송 보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양의지가 될지 박동원이 될지 유광남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영입에 성공했을 경우에 그러면 김범석 선수를 픽해서 양의지 보고 김범석 배워라. 같이 따라가면 같이 배워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롯데가 포수를 못 키웠다고 저희가 이제 좀 약간 가혹하게 얘기는 했지만 선수가 선수 보고,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 보고 크는 그게 맞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구단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FA를 사실 그렇게 해서 영입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FA 한 명, 김범석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영우를 뽑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신영우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냐하면 롯데자이언츠가 사실 뭐니 해도 지금 FA로 한 명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포수 한 명 뽑으면 되기 때문에 약한 투수진을 보강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결론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김범석도 분명히 좋은 선수고 신영우도 분명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목요일 날 2시에 과연 롯데자이언츠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롯데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세 번째 이슈입니다. 김범석 대 김민석 고교 최고의 타자는 과연 누구일까가 세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의 특징은 투고 타자로 사실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띄는 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인 평가인데 그 가운데서도 딱 눈에 띄는 두 선수가 바로 김범석과 김민석 선수입니다. 아까 김범석 선수 얘기를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은 스타일은 좀 다른 선수죠? 맞아요. 예, 스타일은 좀 다른 선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남고등학교 하면 이대호, 그 다음에 한동희, 노시환. 거기 그냥 김범석 선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민석 선수는 휘문고등학교 하면 이제 뭐 이정우 선수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박민우 선수도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박용택 선수도 있고. 전형적인 우투자타. 그렇죠. 이런 이제 좀 발빠른 우투자타 선수들, 예, 뭐 몸매도 좋고 얼굴도 괜찮은 이제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라고 이제 김민석 선수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두 선수의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이 완전 다른, 완전 다른 선수들. 김범석 선수는 정말 파워가 고등학교 레벨이 아닌 거고, 김민석 선수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레벨의 어떤 투수들의 변화구들은 그 어떤 변화구도 다 배트 중심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 천부적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 선수인 거고, 결국에는 구단에서 진짜 이런 선수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구단에서 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용택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기록에서도 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게요. 김범석 선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 배트로 홈런 9개 때렸거든요. 맞아요. 3할 4푼 1리에 홈런 9개 30타점, 장타율이 7할 4푼 7리예요. 근데 김민석 선수가 5할 6푼 5리 타율입니다. 타율이요. 네, 홈런은 한 개인데 근데 중요한 게요. 5할 6푼 5리인데 표본이 62타수입니다. 그러니까 꽤 표본이 많네요. 62타수 35안타. OPS가 1.6561 정도로 두 선수 모두 스타일은 다르지만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강타자 두 명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두 선수의 타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화면만 가지고 기술적인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두 선수의 어떤 뭐 신체적인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기는 하네요. 맞아요. 예. 결국에 이제 김범석 선수는 포수라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허. 예. 김민석 선수는 유격수를 보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는 어떤 후한 평가는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도 처음에 유격수였었죠. 네네네. 예, 프로에 와서 이제 외야로 전향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조정이 될 것 같고 김범선 선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수로서의 계속 그 성장을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타자의 어떤 타격 능력을 좀 더 볼 것인지 그거는 구단에서 아마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어쨌든 두 선수 모두 현재 상황에서는 고교 레벨에서 가장 정상급 타자다.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렇게 평가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두 선수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 투수들은 좋은 투수들은 우리 팀에 투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투수 뽑거든요. 예, 근데 야수들은 타자들은 결국엔 어떤 팀 상황에 맞는 예, 팀 상황에 맞는 선수들을 보통 픽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예. 이 두 선수는 사실은 정말 더 빠른 예, 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1라운드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팀 사정에 따라서 네네네. 그거는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범석과 김민석 선수에 관한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겠습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핫 이슈 네 번째 이슈입니다. 2023 드래프트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유성은 과연 어디로 갈까가 이번 이슈가 되겠습니다. 참 얘기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슈입니다. 이 많은 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야구계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단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기. 그러나 얘기하기 참 어려운 주제인데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렇죠. 2년 전에 이미 NC 다이노스에 지명이 됐다가요. 철회가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학폭이 좀 드러나서 일단 징계를 받았고 1년 징계를 지금 끝마치고 다시 얼리 드래프트로 지금 신청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어디로 갈지 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김유성 선수가 징계도 받았고 일정 부분 대가를 치렀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이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최근 뭐 이영하 선수 그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기 예. 때문에 과연 구단들이 그 부담을 안고 지명을 하겠느냐 이러한 시각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1차 지명 가능할까요? 일단 그러면 더 원색 근원적인 질문. 지명 이번 드래프트 지명은 될까요? 제가 우선 그런 어떤 이슈들을 다 배제하고 이슈는 다 네, 배제하고. 이슈 다 배제하고 그럼 이 투수가 어떤 투수인지를 좀 몇 군데다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선수의 능력만으로 네네. 봤을 때. 영상도 봤고 물어도 봤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그런 이슈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지금 모 구단에서 김유성을 두 번째로 찍었잖아요. 그렇죠. 2위로 찍었죠. 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 구단이 정확하게 본 거다. 네네. 그러니까 김서현까지는 그래도 김서현을 뽑을 것 같은데 그럼 정말 두 번째는 누구야? 했을 때는 김유성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김유성 선수의 지금 현재 뭐 실력인 것 같고요. 예. 모든 이슈를 배제하고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1라운드에서는 어느 팀도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네. 역시 그런 이슈들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치를 보는 거죠. 여러 가지로. 네. 네, 최근에 이제 뭐 클린 베이스볼 분위기가 워낙 있다 보니까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러한 이슈로 구단들이 인터뷰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1라운드에서 픽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실력상으로 즉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좀 순위가 밀려서 나중에는 관심 있는 구단이 뭐 단장님께서는 한 3개 구단 정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당일날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WBC도 저희가 2주 전에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안우진 선수 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또 이번에 김은성 선수 건도 있었는데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상충되는 뭐 다 논리가 있으니까 의견들이 충분히 있죠. 이거는 당연히 있죠. 저는 야구 팬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고 지금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1라운드 지명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충분히 지명의 가능성은 있고 한 3개 구단 정도는 충분히 의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전체 2순위 정도, 2위 정도 될 정도의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이거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체적인 이제 목요일 2시입니다. 목요일 2시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진짜 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 전체적인 드래프트 올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총평을 좀 해주시죠. 저는 전체적인 그냥 느낌. 우선 네. 선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네네네네. 네. 예. 물론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거진 한 10년 정도는 아마 야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10년 더한 선수들도 있을 거고 이 선수들이 항상 거의 뭐 어쩌면 이제 인생에서 첫 번째 좌절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물론 선택되는 선수 같지만 네. 받지 못하는 선수가 더 훨씬 많죠. 많죠. 훨씬 네. 많습니다. 한 뭐 정말 한 90% 정도는 다 좌절을 하죠. 맞아요.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좌절하는 선수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 선수들에게 뭐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는 사실 김현수 선수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김현수 선수가 그 당시에 청소년 대표 대회 기간이었는데 유일하게 혼자만 지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PC방에 가서 다 확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다 떠들면서 이제 PC 확인을 하는데 청소년 대표 붙박이 3번 타자에 이영민 타격상 그러니까요. 제일 잘 치는 타자였는데 혼자 안 돼서 다들 그걸 확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 예. 하지만 좌절감이나 이런 게 엄청났겠군요. 네, 지금 최고의 타자 김현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스카우터들 눈으로 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경기 하지 않은 그 아마추어 때 그런 모습으로 그냥 픽을 한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내가 어떤 선수인지 이런 선수인지 저런 선수인지 이걸로 나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네. 예, 예. 그냥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진짜 선배님의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꼭 유념해서 우리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선수들 설령 되지 않더라도 꼭 유념하고 들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네. 저는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 이런 유망주 취재, 또 고등학생, 대학생 취재 가면 항상 분위기가 싱그럽고 싱싱하고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취재하는 건 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현수 선수 얘기하셨지만 문성주 선수가 맞아요. 97년생 97순입니다. 맞아요. 문성주 선수 경북고등 아무도 주목 안 했던데 지금 이 극지 않은 복권이 드디어 대박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97순위로 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성주 선수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저는 후순위로 뽑힌 선수들한테도 많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지명이라고 꼭 프로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또 그리고 후순위에 뽑혔다고 그렇죠. 꼭 후순위로 프로야구를 살아가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네. 우리 학생들 정말 유념해서 네. 정말 좋은 얘기 마지막에 해주셨네요. 자, 예. 그리고 제가 또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이제 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신인 선수들을 그러니까 뭐 이 선수를 뽑아서 이 선수가 몇 년 후에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이런 선수가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네. 예, 절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신인 선수들이 가끔 인터뷰 스킬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서툰 인터뷰를 하면서 당연한 거죠, 그게 그게. 오해가 되고 정말 프로에 입단하기 전부터 네. 그런 것들로 약간 처음부터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수 또 있죠. 그런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냥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요. 예. 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그야말로 정말 선배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선배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낮 2시입니다. 낮 2시에 2023 신인 드래프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선수들 많이 긴장되시겠습니다만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2023 신인 드래프트를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아주 심도 깊게 참견을 해봤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 관한 참견 그리고 또 선배로서의 조언까지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까지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참견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택 해설위원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프로 선수를 꿈꾸며 땀 흘린 선수들의 과문인 드래프트입니다. 2023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교 졸업 예정자 793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35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선수 13명 등 총 1165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프로의 지명을 받게 되는 선수는 총
110명입니다. 다 뽑게 되면 110명이 되겠습니다. 좁고 힘든 프로의 관문이지만 이 관문을 통과한 선수들의 활약할 내일을 기대해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택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 그리고 또 다른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야구에 참견은 야구의 팬이라면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